자, 비트코인 과연 지금이 찐 바닥일까? 우리 오늘 나오는 이 CPI 결과 발표와 비축분 원유 발표에 따라서 우리 이제 바로 사고 풀매수 갈겨도 되는 걸까?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시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역대급 이슈 두 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차트에 대한 반등분을 아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손절가 그리고 하락분을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모두 대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지금 차트가 어떠한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올릴 수 있을까?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어제 호르무즈 해협 오버 소식의 증시 휘청, 어제 미국이요 이 오버 하나에 정말 탭댄스를 쳤습니다. 모든 차트도 난리였죠. 자, 이 미 해군 유조선 호위라는 가짜뉴스 하나에 전 세계가 탭댄스를 춘 거예요. 게시물 삭제되고 백악관이 부인을 했죠. 그러자 상승으로 올렸던 모든 폭을 싹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은요 이런 작은 노이즈에도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 노이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상승 추세 전환을 말아 올릴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나오는 첫 번째 이슈는요, 정말 우리에게 강렬한 이슈입니다. IEA 사상 최대 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제한 오늘자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곳을 보면요, 이 IEA 32개국 회원국인데요, 여기에서 단 하나도 반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것들에 대한 엄청난 이슈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왜냐? 트럼프는 우리가 종전을 빨리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IEA 이야기까지 꺼내들고 여기에서 비축유를 방출할 건지 말 건지 대한 결정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원유의 값이 떨어졌다는 것은 나머지 비트코인과 주식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방출을 해줄 것인지 우리의 인플레이션을 건드리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대한 이 뉴스 기사가 빠그러지면서 악재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원유의 가격은 다시 한번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전혀 풀베팅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는요, 4시간 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전 매도세를 급격하게 쏟아낸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들에서는 뭐가 생긴다? 엄청나게 저항이 생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밟고 올리지 않는 이상 당장의 매수세를 볼 수는 없다. 자, 그럼 우리 어떤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1시간 봉 TPO 자리로 간다면요, 우리는 지금 69883, 여기 보시면 POC, 사람들의 매물대를 표기해주는 지표고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 번 더 넣어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이 자리를 1시간 봉에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우리가 이 위를 보게 되면요, 202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4시간 봉에서 202평이 바로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와 일목구름의 상단선, 이런 자리를 모두 돌파해야만이 우리가 지지를 형성해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익절가는 이전 고점이었던 71K 부근에서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목표가는 73K 부근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73K인가? 그리고 이것은 왜 추세 전환이 아닌가? 자, 아까 전에 제가 추세 전환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기술적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 목표가를 낮게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봉 채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하나의 상단 채널과 하단 채널을 통해서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 지키지 못했던 저점은 코로나와 이번 패닉셀인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상승을 하려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봉에서 이 채널 하단선을 뚫어야겠죠. 자, 근데 당장 뚫을 수 있는 행위가 보이냐?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한 번은 치솟았지만 전혀 여기를 넘는 이런 무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73K에서 한 번의 저항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날봉을 봤을 때 이것이 진짜 추세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이전 상승 랠리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구간에서 가져갔던 상승 랠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간 확대를 통해서 어떠한 상승 포지션이 나왔는지 봅니다. 자,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RSI의 저점은 올라갑니다. 이거 뭡니까? 3중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 것이다. 자, 비트코인은 이렇듯 일봉에서 이 정도는 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야만 이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저점, 이전에 이
있었던 이 60K의 저점의 유동성을 먹고 다시 한번 올라가야만 상승 다이버전스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일목구름이 현재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일목구름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하락분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 이런 추세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준다면 이 일목구름이 얇아지는 순간, 그리고 이 유동성을 먹을 수 있는 순간, 그 다음 CPI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결국은 비트코인 2026년 상승장을 끌어가는 그 저점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목구름은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캔들과 붙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목구름의 높이가 지지저항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우리가 빠져나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단번에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목구름이 얇아지는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모두 다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나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 있는 지지를 넘는다면 슈팅 자리를 보겠지만 가까운 곳에서 목표가를 익절하면서 아래쪽에 하방에 더 둘 예정입니다. 자, 스위칭하는 곳까지 실시간으로 달릴 예정이고요. 자, 스위칭하는 곳, 그리고 제가 그렇게 들어가는 근거들 모두 다 스터디룸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스터디룸은 저희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스터디룸에서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을 매매하는 이러한 이력들까지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신청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좋아요, 구독까지 꼭 돼 있으셔야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제가 스터디룸에 보내드린 이런 온체인 지표인데요. 우리 바이넬리 침묵과 단기 투자자 손실 확대 속에서 마지막 유동성 수익적 가능이 제기된다. 자, 이건 53.9K 구간이 기간 유동성의 반응 가능 지점으로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바로 60K죠. 이런 구간을 유동성을 흡수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이거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횡보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변동을 만들 것이며 결국엔 2026년 가기 전에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수익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저점까지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이 연달아서 터질 때는 재매매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제 매매 이력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물어보실 수 있는 거는 Q&A로 미리미리 좀 여쭤보셔야 된다. 그래서 매매할 때도 사실 제 거 걸어둔 뒤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게 있다면 스터디룸 통해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있다면 지금 단기적인 이런 자리에서 청산 히트맵을 보면 이 71, 2K 자리에서 한 번의 저항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청산 히트맵에서 현재 72K 부근에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캔들이 아래쪽에 있는데 위에 있다는 건 상승을 했을 때 청산되는 사람들이니 숏 개미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 이런 개미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승을 할 때는 이런 부분 익절 자리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모두 해두시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분할 익절 하시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시드를 지킬 수 있는 장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휴전은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가속화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란에서 건 휴전 조건들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내는 건 정말 미국이 될지 이란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요시고요. 우리가 전쟁의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는 일단 하방주의를 하는 것이 옳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결국 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모든 장에서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제일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동장 전에는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큰 유동성을 먹는 개미를 터는 이런 공포의 자리 다가왔을 때 단 한 번의 매수를 통해서 운명의 자리 가져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일단 관점을 좀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상승분을 볼 수는 있다. 근데 그 전에 분할 익절 71K에서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며 최고는 지금 73K를 보는데 이건 변동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절을 하도록 할 겁니다. 다만 이 자리를 가려면 여기에 있는 지지 구간들을 누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횡보장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하락장으로 빠졌을 때는 우리가 아래 구간으로 내려오면서 68K 구간 이런 곳에서 받쳐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횡보 구간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릴 거고요. 62K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계속 이 장이 유지가 될 텐데 결국 장기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곳에서 57에서 59의 반등을 먹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저녁에 확신 없으신 분들은 들어가지 않길 추천을 드리고요.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절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손절가가 패닉셀이 많이 동반되게 되면은 이 손절가도 무시하고 가는 게 손절가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또 안전 하면서 또 한번 성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또 저는 내일 하루 도움되는 자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